21번이 첫 번째 함의에서 이제 this liquidity라고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함축의미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애들이 이거 되게 어려워하잖아. 근데 요즘은 계속 이게 어려워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설명을 좀 잘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함축의미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얘가 지칭하는 게 어떤 건지를 찾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 찾고 이런 거 했었잖아. 그거 늘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얘를 빈칸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거든. 그러니까 얘가 빈칸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빈칸 문장을 뚫을 때 중심 문장에 뚫거나 아니면 근거가 되는 문장에 뚫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접근을 해서 가장 핵심 어휘가 어떤 건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어려워질 때는 핵심 문장과 반대되는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어구처럼 처리를 해서 역으로 추론하는 함축의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 추론을 조금 주의해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칭하는 것이 어떤 말에 해당하는 건지를 찾는 것이 가장 직설적인 해결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 문장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라고 알 수가 있지? 그치, 메인 그 커버리지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 보도. 자, 미디어가 이제 매체니까 그 커버리지가 우리가 도달 범위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도, 방송이란 뜻이죠. 그래서 스포츠 미디어 보도는 by its very nature, 여기서 nature는 본질이란 뜻이었고 바로 그 본질상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요 단어 몰랐을 것 같아. 그치? 이거 단어 안 줬지? 안 줬죠? 이거 몰랐을 수밖에 없는데 이 단어를 어려운 단어를 줬을 때는 분명히 설명을 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뒷줄에 바로 이어지지. 뭐랑 이어져? 일시적인 상실. 요거 같은 말이죠 지금. Here and now 무슨 뜻? 지금 당장.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뜻이야. 현 시점에서 이 일시적인 이런 상실 이런 어떻다? 괜찮대. 받아들여져. 뭐 할 때? 우리가 자, mediated가 무슨 뜻이죠? 얘가 PP인데 아까 미디어 있었지, 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 전달이 된 이런 스포츠 보도를 우리가 뭐로 받아들이는 거야? 일상의 압력으로부터의 해방, 휴식 이런 것들로 소비를 할 때 지금 당장의 이런 일시적인 상실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기본적인 소재는 누구였고? 스포츠, 미디어, 보도였죠. 얘가 어떻다? 일시적이다. 오래가지 않다 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그냥 우리가 휴식용으로 소비할 때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안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뒤가 yet. 그러나 많은 스포츠 팬들은 인정합니다. 뭐를? 뭘 인정해? 미급하고 중요했던 한때는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해 보였던 이런 경기들이 스포츠니까 컨테스트가 나오는 거야. 그 경기들이 어떻다? 흔히 배경으로 녹아들어 가버려. 뭐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그리고 또 어떻다? 즉석에서 또 잊혀져 버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에서 체크했던 말이 그 첫 번째 문장에서 2번이나 등장했던 게 일시적이다. 금방 없어져 버린다. 얘가 이제 원래 단어를 찾아보면 단명하는, 수명이 짧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랑 해당하는 표현이 여기서 또 찾으면 어디 나와? 이 배경 안에 녹아져 가버리고 잊혀진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다 같은 어휘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스포츠 보도가 금방 사라져 버린다 라는 이야기. 얘를 지금
그 패드 지금 녹화 중이야. 패드 저방에 있어. 이렇게 이게 지금 패러 같은 말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장 유비쿼티가 무슨 뜻? 도처에 있어. 어디에나 있는 거.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가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흐릿한. 그것들에 대한 토론의 흐릿함. 토론의 흐릿함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잘 안 한다는 거죠. 이야기를 잘 안 해. 그게 어떻다? 어디에 기여한다? 농사. 이 기여한다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원인.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원. 아까 그니까 스포츠 보도는 금방 사라진다고요. 일시적이야. 그 원인을 말하는 거거든. 그 원인이 뭐다? 스포츠 경기는 흔한 거고 어디에나 있는 거고, 또 그런 논의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대의 현대의 통신 매체에서 이 스포츠 대회에 대한 토의 자체가 흐릿해지고, 이것이 결국 이러한 액상성에 기여를 합니다. 원인이 됩니다. 그럼 이 액상성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파란색으로 체크했던 그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일시. 배경에 금방 녹아든다 그랬잖아. 이걸 이제 합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일시적이다. 결국 스포츠라는 거는 금방 사라진다. 스포츠 보도가. 그러니까 요걸 합쳐서 이러한 액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나서 얘를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지. 땡땡 해가지고 A new big game, 새로운 큰 경기는 어떻다? 겉보기에 항상 around the corner, 바로 목전에 와 있고, 그리고 newly filled anticipation, 그리고 또 뭐? 새롭게 충전된 기대. 부추겨진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뭐를 대체한다? 결과에 대한 심사숙고, 이런 것들을 대체해 버립니다. 근데 어떤 결과예요? 우리 기억 속에서 빨리 살아. 한 번 더 나오지 또 빨리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스포츠 기록에서 어떻게 되지? 사소해지게 된 이런 것들을 대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어떤 거냐면, 한때는 어떻게 보였다고? 되게 크게 보였던 게임이 결국은 사소해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봐도 스포츠 보도는 금방 없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시를 이 게임으로 드는 거야. 한때 되게 크고 중요해 보였던 이런 게임이 결국은 사소해졌다. 이런 것들도 스포츠 미디어 보도의 일시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그러면 답은 다 나왔죠. 자, 선지를 볼 때는 왜 아닌지를 잘 생각해보라 그랬거든. 첫 번째 거는 왜 아니죠? 팬덤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 그치. 뭐 운동선수의 인기가 말하는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것 때문에 나왔겠지. 3번? 이 답이지. 어떻게 이 스포츠 사건, 이벤트에 대한 초점이 빠르게 사라지는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일시성을 보여주는 거였고, 4번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은 아니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였지. 자, 5번은 근데 이거 봐봐. 역사적인 부분 중에 하나로 만든대. 이건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역사에 남는다는 뜻이거든. 아까 얘는 금방 사라진다 그랬고, 얘는 반대예요. 그 오답을 배열하는 만들어내는 기준을 선지를 한번 잘 분석을 해보잖아. 그러면 보통 이렇게 반대되는 선지 하나,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관련이 없는 거, 지역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배열을 하지. 그 다음에 23번 주제. 주제도 오랜만에 틀렸더라.
첫 번째 문장 세훈이 해석해요. 그 야생동물 질병의 그 유행이 그 빙산처럼 그 비교될 수 있다. 빙산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재는 또 누구? 질병. 이 야생 동물들의 질병의 만연함, 확산. 이걸 어디에 비교한 거야? 빙산에. 이 빙산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생각해 봐야겠죠. 자, 빙산을 비유를 했던 거를 보니까 이제 뒷문장에 바로 설명이 돼요. It is to only stop that. 자, 여기서 이때 무슨 구문? 강조. 강조. 지성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나타난 것은 그것의 오직 그것의 일부분이고 전체 양의 불중요한 사소한 특징이다. 사소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fraction이 piece랑 비슷한 말이에요. 부분, 일분 이런 때. 아까 그 trivial이랑 같은 말이죠. insignificant. 방금 앞에서 봤던 지문에서. 지금 여기서 강조 구문은 항상 이때 사이를 강조하는 거잖아. 얘를 강조하고 있는데 얘가 결국 컴마 찍고 얘랑 동격이다 이거야.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빙산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다? 사소한 부분이다. 어떤 문제에. 이렇게 비유를 한 거 보니까 결국 우리가 질병을 알고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질병의 자각. 이 자각 부분은 사실 사소한 부분만 보고 있는 것이다. 전체가 아니라. There are two main causes. 그러고 나서 이유를 말합니다. 이제 왜 우리가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첫 번째. 수연이. 여기 아니, first. 첫 번째. 첫 번째. 최근에. 매우 최근까지 이제 야생동물 야생동물 질병 전문가들을 질병에 대한 연구는 연구는 저기 뭐예요? 탐구. 탐구의 장에서 과소평가된 탐구 영역이었다. 지난주에 잘한다고 칭찬했더니 바로.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을 설명하는 첫 번째가 어떤 거였다? 야생동물 연구가 과소평가. 그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연구가 과소평가되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Wild Animal Disease is thought to be relevant. 그러니까 왜 과소평가가 됐는지 그 또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유가 꼬리를 물고 등장하는 거거든.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야생동물 질병이라는 것은 뭐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relevant 해석 어떻게 해야 돼? relevant가 관련 있는 이란 뜻도 있고 유의미한, 그러니까 의의가 있는 이런 뜻이 있거든. 여기서는 유의미한. 그러니까 야생동물 연구라는 것은, 그 질병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야. 오직 뭐 할 때만. in as much가 붙어 나와서 띄어쓰기가 생략됐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관용 표현이에요.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한에서만. 그런 경우에서만.
그러니까 뭐 하는 경우에서만 그것이 도움이 된다. 뭐 하는 경우에? 우리의 지식을 충족. 지식을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어떤 지식? 근데 그 질병이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야 돼? 인간과 가축. 그러니까 야생동물과 가축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인간이나 가축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야생동물끼리 안 좋은 건 별로 나한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연구를 잘 안 한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 Disease is 질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밀의 현상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 컴마 찍고 설명하죠. Resulting from many factors. 많은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발생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변인을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원인은 질병을 연구를 한다면 질병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질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 발생하니까. 또 이걸 설명하는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이 또 이어지는 거야. 그럼 또 얘도 별로 안 중요해. Unlike humans and other animals under human control. 자, 인간의 통제하니까 가축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런 인간이라던가 인간 통제 하에 있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자, 얘가 동의어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동의어. 그러니까 같은 말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we can make estimations.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뭐에 대해? 여기서의 이제 대열은 야생동물인데 야생동물의 수나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없어? 정확한 기록은 없다라는 거죠. In addition, 게다가 그럼 또 덧붙여. Sick and dead animals, 아프거나 죽은 동물이라는 것은 빠르게 이제 환경에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결과. 그 결과로 The results of wild animal deaths caused by disease remain for the most part hidden from us. 이게 마지막 결론이니까 얘만 잘 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자, 야생동물의 죽음의 결과 뭐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자,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the result의 수일차입니다. 복수. 동사 누구? remain. 보어. 대부분은 우리한테 어떻게 돼 있다? 드러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야생동물의 질병이 우리는 빙산의 일각밖에 모르는 거야. 이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이 마지막 부분 결론에서 말했던 이 부분이 아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다. 우리한테 가려져 있다. 라고 말하는 부분. 똑같죠? 자, 그러면 1번. 그러니까 far reaching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멀리 도달하는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멀리 도달하는 결과래. 그 말은 야생동물에게 있어서 이렇게 식별되지 않은 질병의 결과가 널리 퍼져 있다. 이 말이거든. 이건 사실 관련이 없어요. 언급을 안 했지. 그 다음에 2번. 얘도 관련이 없어. 생존율 이런 거 언급 안 됐고. 3번. 인간의 개입이 나오죠. 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은 이게 이제 어려움이란 뜻이거든. 야생 개체에 있어서 질병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 답은 얘인 거고. 5번은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도 언급이 안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또 음. 30번.
36, 7, 8이요? 네. 36번. 앞에 말. 아 여기 더 망했어 순서에서. 첫 번째 문장 봐봐. 연수. 해석. 사회적 곤충은 스텝을 써오세요. 여기 있구나. 사회적 곤충은 관련된 개체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알림 현상을 사용한다. 사회적 곤충이라는 것은 알람 페로몬이라는 것을 사용한대. 페로몬은 호르몬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 뭐 하기 위해서? 위험을 알린다. 정확히. 관련된 개체들에게 위험을 알린다. 그 관련된 개체들한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주어진 글에서는 사회적 곤충으로 시작을 해. 사회적 곤충이 뭘까? 그렇지. 사회적이라는 거는 집단이야. 제가 바보는 아닌데 공부를 안 할 뿐이야. 사회적 곤충들을 경고 페로몬이라고 할까? 경고 페로몬을 사용.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개체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A의 첫 번째 문장 봅니다. 나영이. 냄새나는 몰라도 돼. 스팅크 벅스, 스틱 인섹트. 뭐 지금 구체적인 곤충을 나열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블렌드 분비섬이 있다. 그 불쾌함을 제공하는 그리고 가끔 산성에 강력한 산성이거나 단어들이 어려운데 이거 다 몰라도 되는 부분이죠. 함풀만 알면 되잖아. 안 좋단 이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뭘 만들어낸다고? 플루이드, 액체를 만들어내는 어떤 분비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액체가 그건 또 뭘 의미하는 것이다? 공격자를 싸우는 쫓아내는 거. 거죠. 그러면 지금 A에서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곤충 이름 다 알 필요 없잖아.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많은 다른 곤충들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 만약에 얘네가 사회적 곤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는 읽은 게 위에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가 제너럴이고 얘가 스페시픽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 근데 중간에 뭐가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는 뭘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대. 근데 그 분비선에서 뭘 한다? 액체가 나와. 근데 그 액체가 쫓아내는 공격자를 쫓아내기 위한 이런 액체를 분비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주어진 글이었고 A였고. 자, B. 세훈이. 그 독성 있는 종들은 그들 스스로의 이런 측면을 알린다. 그 색깔의 형태를 통해서 뭐라고 불리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그널을 찾으면 어떤 부분이야? 색 컬러레이션. 그거 하기 전에. 물론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거 하기 전에. 그 앞에서 뭐가 나와? 이런 거 나오잖아. 뭐 이건 소유격이니까. 그들 자신에 대한 이러한 특성들. 그럼 이런 특성들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이런 특성들을 독성이 있는 종은 알린다 이거야. advertise, 알려. 뭐를 통해 알려? 색깔을 통해. 그러면 지금 우리 주어진 글은 뭐였냐면 이 페로몬이란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색깔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페로몬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C. 지성이. 그러한 화학적 신호는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인베이더가 침입. 몇 침입과 그리고 이러한 이 알람은 거대한 큰 수의 일개미나 벌거, 알거를 그들의 넥스트로 둥지로부터 흘러나오거나 그들의 둥지를 지키거나 아니면 쉽게 도망가게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망가려고 둥지에서 나오게 한다. 여기서 시그널은 어떤 거? 서치. 이거지. 얘가 결국 이거지. 알람 페로몬. 그러니까 이러한 경고를 주는 페로몬이 그런 화학적 시그널로 이렇게 바뀌어. 그게 이제 또 사용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봐도 봐봐. 관련된 개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 이거랑 그거랑 뭐가 달라? 똑같지? 잘 보면 여기서 말하는 덴저가 침입자가 될 것이고 관련 있는 이 개체가 누구고 그 집단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주어진 글과 C의 첫 번째 문장은 정확하게 같은 말이에요. 패러프레이징이죠. 그러니까 C가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게 맞을 것이고, 뭐 이런 알람이 경고가 이렇게 도망가게끔 만들어준다 라고 했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chemical signals may also be sent to individuals. also가 붙는다고. also. 그러니까 이제 같은 군집에 관련 있는 개체한테 위험을 알리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또 누구한테도 다른 종의 개체들한테도 전달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아까 이 다른 종을 어디서 봤지? A. 얘가 이제 제너럴이었던 거고 얘가 스페시픽이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C, A, B.